이제 이번 주에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많이 배운다 그랬죠. 그 중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장비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조금 차이점 어느 정도만 살펴볼 거고, 주로 라우터를 배울 거고, 이제 스위치도 좀 추가적으로 배울 거고 한데,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애들이 있으니까 스위치 배울 때 좀 더 깊게 차이점 알아볼 거고, 지금은 어느 정도 살짝만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이제 장비들끼리 연결될 케이블이라는 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층별 장비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일단 OSI 7레이어에 의해서 1계층, 2계층, 3계층 이렇게 계층별 장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원래는 4계층 장비도 있어요. 4계층의 대표적인 장비 L4 스위치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 나중에 서버까지 좀 끝나고 나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가지 통신 케이블. 그래서 케이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랜선 말고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랜선 UTP 케이블이라는 걸로 대표적으로 만드는데, 요 UTP 케이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실습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이런 UTP 케이블로 랜선이라고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거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층별 장비가 뭐가 있나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일단은 각 계층별로 어떤 애들이 있나 이렇게 1계층, 2계층, 3계층으로 나눠 놨어요. 자, 물리계층 같은 경우에는 리피터와 허브라고 하는 장비가 있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스위치랑 브릿지라고 하는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3계층에서는 라우터와 L3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 같은 경우에 헷갈릴 수 있는 게 2계층에 스위치가 있고, 3계층에 L3 스위치가 있고, 4계층에 L4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계층이 나눠져 있다는 거는 기능이 확실히 뭔가 다르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라우터랑 L3 스위치도 원래는 구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비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리피터라는 애부터 봐볼게요. 리피터. 잠깐만요. 자, 그래서 먼저 리피터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저도 사실 리피터 저희 회사에 없어요. 리피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오타 있네요. 오타. 전기 신호를 증폭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굵게 케이블을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케이블 안에 보통 구리 선이 있거든요. 구리로 된 선. 노란색으로 그리면 보일까? 구리로 된 선이 이렇게 있어요. 구리로 된. 전기가 통하겠죠. 전기가 통할 건데 얘가 구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저항이 있으니까 전기가 가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이렇게 되진 않지만 전기가 있고 전기가 없고 전기가 있고 전기가 없고 이랬을 텐데, 이 랜선이라기보다는 이 케이블이 엄청 길어요. 만약에 100m, 1000m, 2000m 이런 식으로 길어지면 전기 신호가 가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엄청 셌지만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전기적 신호가 이렇게 약해진다고요. 가면 갈수록 물리적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너무 멀리 있는 그런 컴퓨터에서 이런 너무 약한 전기적 신호를 받게 되면 이 신호가 있는 건지 전기가 1인지 0인지 1010 이걸 제대로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뭐 네트워크 패킷이든 데이터든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다가 이런 장치를 끼워 놓고 중간에 약하게 들어오는 이런 전기적 신호를 다시 엄청 세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리피터는 사실 기능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 전기적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그러니까 약해진 전기적 신호를 다시 세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즘 리피터 쓰는데 거의 없고 대부분의 장비, 뭐 허브, 스위치, 브릿지 이런 애들도 전기적 신호 증폭시켜줘요. 그래서
리피터는 정기적 신호 증폭하는 기능밖에 없는 애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케이블 전송할 때, 케이블에다가 정기적 신호를 전송할 때 케이블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저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기적 신호를 다시 증폭시켜서 재전달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능이 없어요. 맥 주소나 IP 주소 이런 거를 읽거나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정말 그냥 들어온 거 고지 곧대로 정기적 신호 증폭만 시켜주는 그런 장비예요. 자, 그 다음에 허브라는 장비입니다.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피터보다는 조금 발전한 장비예요. 얘도 정기적 신호를 증폭시켜 주기는 하는데, 지금 보면 아까 리피터보다는 이제 랜선이라던가 이런 추가적인 케이블을 꼽는 곳이 좀 더 많죠. 케이블 꼽는 곳이 좀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 이런 케이블 꼽는 곳을 포트라고 부르는데, 포트가 많죠. 케이블을 꼽을 수 있는 포트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허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리피터랑 마찬가지로 정기적 신호를 증폭시켜 주기도 하는데, 이제 랜, 로컬 에이리어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의 대역에 있는 이런 가까이에 있는 장비들끼리 서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가까운 네트워크 대역. 근데 보통 우리 가까운 네트워크 대역은 2계층이라 배웠잖아요. 2계층. 그래서 2계층을 구분하는 이런 식으로 가까운 네트워크 대역을 연결하는 장비 허브랑 2계층, 뭐 스위치, 브릿지 이런 장비를 구분하는 건 뭐냐면, 2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 체계. 뭐였죠? 2계층에서 사용하는 주소 체계? 맥 주소. 그 맥 주소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해요. 얘는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연결이 된 거예요. 1계층. 물리계층. 그래서 물리적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지금 컴퓨터 1번이 물려있고, 여기에 컴퓨터 2번, 여기에 컴퓨터 3번 이렇게 물려있다라고 칩시다. 2계층 장비는 맥 주소를 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번이 2번한테 데이터 통신하고 싶으면 1번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2번한테 전달을 해줘요. 근데 허브 같은 경우에는 맥 주소를 모른단 말이에요. 2계층에서 사용하는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1번이 데이터를 보내오면 이거를 특정 사용자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죠. 브로드캐스트. 그래서 모든 사용자한테 다 보내버려요. 브로드캐스트라기 하기보다는 플러딩이라고 불러요. 플러딩. 브로드캐스트는 의도적으로 그 같은 네트워크 대역의 주소 값을 이용해서 모두에게 보내는 거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넘쳐 흐르게 모두한테 그냥 전달해버리는. 그래서 맥 주소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일단 허브랑 브릿지랑 스위치가 구분되는 건 맥 주소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허브는 맥 주소를 모른다. 그래서 들어온 것만 빼고 나머지 포트로 모두 정기적 신호를 전달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별로 좋지 않겠죠. 통신하는 데 있어서 1번이 보낸 네트워크 패킷을 2번한테만 보내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나머지 포트, 만약에 15개가 다 꼽혀 있었다 라고 하면은 15명한테 다 보낼 테니까 그렇게 성능상 좋은 장비는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추가적인 허브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허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도로로 생각했을 때 1차선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선 도로. 그래서 1차선 도로를 여러 개의 차들이 동시에 가려고 하면 차가 막히죠. 예를 들어서 1차선 도로인데 차가 15대가 동시에 가려고 한다 라고 하면 차가 분명히 막히잖아요. 먼저 가는 애가 있고 나중에 가는 애가 있듯이.
그래서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허브 같은 경우에는 1차선 도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1차선 도로에서 동시에 아까 16개의 포트가 있었는데 그 16개의 장비가 동시에 통신을 하려고 하면 정기적 신호끼리 충돌을 일으킵니다. 충돌. 이 충돌이라고 하는 애랑 콜리전 도메인이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는 나중에 스위치 배울 때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스위치의 주된 기능이 CSMA CD라고 해서, CSMA가 뭐의 약자더라? CSMA. 뒤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CSMA CD, 콜리전 디텍션인가? 아무튼 같은 충돌 영역 안에 있다. 이 충돌 영역 구분하는 거는 브릿지, 스위치, 허브마다 달라요. 요건 나중에 그래서 스위치 배울 때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일단 허브는 장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모두한테 네트워크 통신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충돌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건 나중에 스위치 할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 장비인데 브릿지예요. 지금 이 그림이 맞나 모르겠네. 그냥 인터넷에 브릿지 쳐서 갖고 왔거든요. 근데 브릿지도 허브나 스위치랑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네트워크 장비, 랜 대역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들을 연결을 해줘요. 근데 2계층이라는 건 뭐예요? 맥 주소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맥 주소. 2계층에서 사용하는 주소 체계인 맥 주소를 알고 그 맥 주소를 분석해서 그 맥 주소를 사용하는 특정 장비한테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브도 여러 개의 장비를 연결해요. 네트워크 장비를. 그러니까 우리 저기 지금 앞에 있는 스위치 대신에 허브 써도 되고 브릿지 써도 되고 스위치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우리 강의장에 있는 30대의 PC가 서로 연결이 되려면. 근데 허브는 느리고 충돌도 많이 발생하고 모두한테 데이터를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브릿지는 맥 주소를 알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한테만 보내고. 그 다음에 스위치. 일부러 지금 우리 강의장에 있는 똑같은 장비로 찾아서 이렇게 사진 넣어봤는데 허브, 브릿지, 스위치 전부 다 같은 네트워크 대역을 연결하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그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아까 그 말했던 콜리전 도메인, 충돌 영역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스위치 배울 때 자세히 배울 텐데, 마찬가지로 스위치는 2계층 장비 맥 주소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영역, 특정 그 PC가 갖고 있는 맥 주소한테 직접적으로 통신을 해준다. 그래서 스위치랑 브릿지는 또 차이점이 뭐냐면, 스위치는 각각의 포트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랜선 꼽을 수 있는 각각의 포트마다 하나의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브는 아까 1차선이라고 했잖아요. 브릿지도 모든 차선이 그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거든요. 요건 나중에 브릿지, 스위치 차이점 볼 때 자세히 볼 텐데, 근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하나의 포트가 하나의 차선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교통사고가 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은데 현실 세계에서 제가 만약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회사에 출근하는 길을 하나 새로 판 거예요. 도로를 하나 팠어요. 저만 쓰는. 그럼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교통사고가 날 일은 없겠죠. 그런 식으로 각각의 포트가 충돌 영역이 나눠져 있어서 충돌할 일이 없다. 충돌할 일이 없으니까 스위치는 통신이 훨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스위치나 브릿지를 또 구분하는 것 중에 차이점이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충돌 영역을 나눠놨냐? 하드웨어적으로 충돌 영역을 나눠놨냐? 뭐가 더 좋을까요? 성능에 뭐가 더 좋을까? 소프트웨어가 좋을까? 하드웨어가 좋을까? 그죠? 여러분들 보안을 할 때에 있어서도요, 이 사용자 쪽에 가까운 거랑 하드웨어 쪽에 가까운 게 있을 텐데, 하드웨어 쪽에 가까울수록 보안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강력하다는 건 만약에 공격이다 그러면 공격이 엄청 센 거고, 보안이다라고 하면 방어가 엄청 센 거고 한 건데, 잠깐 잡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하드웨어로 되어 있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하드웨어로 처리하는 방식이 훨씬 더 성능이 좋고 빨라요. 처리 속도가. 자, 그 다음에 3계층 장비 라우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로 배울 내용이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라우터도 우리 여기 강의장에 있는 거 똑같은 걸로 화면에 좀 띄워놔봤습니다. 똑같지는 않네. 모듈이 없네. 자, 그래서 L3 장비죠. 3계층 장비. 3계층에서 쓰는 주소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IP 주소를. 그래서 L3 스위치라던가 라우터라고 하는 이런 애들은 3계층에서 쓰는 주소 체계에 IP 주소를 알고 이 IP 주소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IP 주소를 보고 라우티 테이블이라는 곳에 설정되어 있는 목적지로 그 들어온 패킷들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3계층이 여러 개의 랜, 여러 개의 네트워크 대역을 연결해 놓은 거라 그랬죠. 2계층은 이렇게 가까운 네트워크 대역, 하나의 네트워크 대역이라고 했다면 3계층은 이런 여러 개의 강의장을 붙여놓은 거, 여러 개의 네트워크 대역들을 연결해 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WAN. 그래서 랜과 랜을 여러 개 합쳐놓은 게 WAN이라 그랬죠. 그래서 3계층 장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대역이랑 연결이 되려면 라우터나 L3 스위치를 무조건 거쳐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글까지 가는 그런 경로 쭉 한번 예전에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특정 포트로, 특정 인터페이스로 들어온 그런 패킷을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거,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라우팅이라고 부르고요. 라우팅. 그래서 제가 3계층은 OSI 7레이어 설명할 때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라우팅. 라우팅. 아마 그때 있을걸? 여러분들 그 OSI 7레이어 했을 때 라우팅 이렇게 딱 돼 있죠.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3계층에서는. 그래서 라우팅이 대표적인 기능이에요.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그곳으로 패킷을 보내주는 거. 근데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라우팅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기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NA 시험 볼 때 이런 추가적인 기능도 시험에 나오기는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네트워크 보안 같은 거. 그래서 방화벽 기능을 할 수 있게 ACL이라고 하는 기능, 액세스 리스트. 접근할 수 있는 목록 작성해서 누구만 접속을 허용해 주거나 누구는 접속을 거부하거나 이런 기능. 근데 일단 기본 기능은 라우팅. 최적의 경로 찾아주는 거. 그래서 전 세계가 이런 라우팅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라우터의 특징은요. 스위치 같은 2계층 장비는 브로드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 통신을 했을 때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 특정 다수라든가 불특정 다수에게 패킷을 보내잖아요. 근데 L3 장비, 그러니까 3계층 장비는 이런 브로드캐스트를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모든 사용자들에게 통신이라고 브로드캐스트를 했어요. 일단 우리 강의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네트워크 대역이니까 당연히 통신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브로드캐스트 한 게 라우터를 넘어가서도 브로드캐스트가 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막 한 몇십억 대의 컴퓨터랑 통신을 하게 되겠죠. 라우터를 넘어가면 다른 네트워크 대역이랑도 통신을 하는 거니까. 다른 네트워크 대역에 브로드캐스트를 한다?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 대역이랑 내가 지금 통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규모가 너무 커지죠. 그래서 라우터 같은 이런 3계층 장비는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RP 했을 때 ARP가 브로드캐스트 했잖아요. 처음에 남의 맥 주소 모를 때 브로드캐스트 해가지고 알아왔었잖아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했을 때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 모든 사용자는 전달을 받지만 라우터를 넘어가서는 패킷을
전달받지 않는다. 왜? LCD 장비들이 이런 브로드캐스트를 차단해 놓기 때문에. 뭐 특별한 설정을 하면은 추가로 연결이 되게 할 수 있기는 한데 보통 잘 안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네트워크 장비들을 여러가지 통신 케이블로 연결을 하는데, 자, 종류들만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밥 먹고 와서 UTP 케이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정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숫자 값이 오고, 베이스인지 브로드인지, 그 다음에 케이블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값. 뭐 10 베이스 T, 10 베이스 T, 100을 영어로 100라고 하나? 100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네. 10 베이스 T. 보통 10 베이스 T를 많이 쓰니까. 우리 지금 강의장에 있는 UTP 케이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맨 앞에는 속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방식인지 아날로그 방식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중파 테레비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넘어갔을 때 기억나요 혹시?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그리고 디지털 방식에서도 HD로 넘어갈 때도 약간 그런 거 있었고, 뭐 아무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는 베이스 방식 많이 쓰죠. 디지털 방식. 그 다음에 뒤에는 케이블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꼬여 있는 케이블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숫자 같은 경우에 오면 최대 통신 거리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쓰인다. 10 베이스 T, 10 베이스 2, 10 베이스 5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랜선마다 똑같이 케이블이라고 하더라도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속도 같은 것들도 차이가 좀 있고요. 생긴 모양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케이블 종류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케이블 종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일반 트위스티드 페어, UTP라고 부르는 애라던가 STP라고 부르는 애가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던 랜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 이런 거 요새도 보나? 집에 TV가 아마 보통 이런 거 하나 꼽혀 있을 거예요. 아닌가? 저 집에 TV가 없어요, 제 방에. 저는 노트북밖에 안 씁니다. 요즘에 아예 안 꼽아요. 요즘에 TV에 뒤에 뭐가 꼽히지? 모르겠네. 옛날에 TV 있었을 때는 저는 이런 거 꼽았거든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갖고 요새 학교에도 다들 TV 있죠? 학교에, 교실에 다 고등학교에 보통 다 TV 있잖아요. 저 때는 이런 케이블이 안 꼽혀 있고 그냥 학교에서 방송하는 것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막 설정이 돼 있었는데, 그거 뽑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연필심 꼽으면은 방송 신호가 잡히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막 그걸로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막 TV 보고 막 그랬었는데, 연필심, 그 샤프심
샤프심 꼽아가지고. 그러니까 전기가 어떻게든 통하면 되는 거예요. 샤프심 꼽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동축 케이블 잘 볼 일 없을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이. 요새 여러분들이 인터넷 신청하면은 이제 집 밖에서 선 하나 들어온다 그랬죠. 아니면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단자로 이렇게 연결된다 그랬는데, 그때 쓰는 요거 광 케이블, 요거는 요새 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트위스티드 페어, 요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많이 쓰는 거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여러분들 실제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와 스위치 장비, 그 다음에 스위치 장비랑 IP 타임 라우터 연결되어 있는 거 전부 다 지금 UTP 케이블로 묶여져 있는 거죠. Unshielded Twisted Pair, Unshielded Twisted Pair. 그래서 UTP라고 불러요. UTP 케이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연결할 때 집에 보통 아마 이런 식으로 다 UTP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UTP 케이블은 맨 바깥에 선 피복을 벗기면 안에 8개의 작은 구리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작은 8개의 구리선도 전부 다 피복으로 감싸져 있고, 그래서 2개가 하나의 쌍으로 서로 이런 식으로 꼬여 있습니다. 트위스티드 되어서. 그래서 트위스티드 페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언쉴디드, 보호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나올 이런 STP, Shielded Twisted Pair, 얘는 UTP 케이블보다 이런 식으로 피복들이 좀 더 많이 감싸져 있어요. 그러니까 Shielded, 보호가 좀 더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보호가 좀 더 되어 있는, 추가적인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좀 더 안전하고 가격이 더 비싸겠죠. 그래서 UTP는 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기에는 막 그렇게 막 고장이 많이 나거나 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쉴디드 페어, 트위스티드 페어보다는 좀 더 안전하지 않은 건 맞죠. 그래서 가격이 싸요.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따가 UT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들 한번 직접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8개의 가닥이 각각 색깔이 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주황색, 초록색, 파랑색, 갈색. 그리고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고, 얘를 주황색이라 치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고, 주황색이랑 하얀색이 좀 섞여 있는 애가 있고, 이런 식으로 파란색은 완전히 파란색인 애가 있고, 파란색이랑 하얀색이 섞여 있는 애가 있고, 초록색이랑 하얀색 섞여 있는 애 있고, 초록색인 애 있고, 이런 애들이 하나의 쌍으로 베베베베 꼬여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실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쓰는 그런 랜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끝에 커넥터, RJ45라고 하는 커넥터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날인가 선물해줬죠. 그걸로 이렇게 선에 꼽고 찝으면 랜선이 완성이 되죠. 근데 랜선을 만들 때 이 8개의 가닥의 구리선이 어떤 순서를 갖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 케이블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네트워크 통신 케이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라우터끼리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 케이블이 될 수도 있고, 요건 이따가 UTP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울 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장비들을 연결할 때 UTP로 된 랜선을 많이 쓴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STP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한 쌍의 트위스티드 페어, 구리선, 그러니까 아까 뭐 주황색이면 주황색이랑 주황색, 하얀색 이렇게 같이 쌍으로 꼬여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따가 저거 한번 피복 벗겨볼 텐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풀어주셔야 돼요. 나중에 RJ45 커넥터 찝을 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게 각각의 피복들이 보호가 되어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보호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소리입니다. STP는 확실히 UTP보다는 비싸요. 그리고 설정도 뭔가 까다로워요. 설치하기가.
그래서 UTP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전기적 신호 같은 거 세게 막 방출하는 그런 장치 같은 거 갖다 대면은 중간에 선 사이에서 그런 전기적 신호 꼬여가지고 통신이 잘 안 되고 통신 방해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STP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서는 좀 안전하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근데 결국에는 통신 방해할 거면 선 끊어버리면 돼요. 그냥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통신병이었는데 선 끄는 애들 제일 짜증났어요. 선 연결하러 엄청 다니고 그랬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도 약간 잡설. 자, 그래서 STP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썼었는데 저는 옛날에 테레비가 집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이랬을 때 TV에 이런 식으로 동축 케이블 연결해서 지상파 프로그램이 방송이 됐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돼 있었어요. 구리선이 하나 있었고 약간 고무 재질로 된 이런 추가적인 감싸는 게 있었고, 막 이상한 쇠로 된 그런 감싸는 게 또 하나 있었고, 마지막 검은색 고무로 된 게 있었는데, 이거를 끄는 다음에 이 구리선만 어느 정도 나오게 까줘야 돼요. 나머지를 다 까줘야 돼. 그 다음에 이런 커넥터로 뒤에 TV에 꼽으면 이제 TV가 나오죠.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TV를 안 봐가지고. 요새 동축 케이블은 잘 볼 일 없을 테니까.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요즘 쓰는 거 광 케이블. 그래서 전기보다는 빛이 빠르잖아요. 빛으로 통신할 수 있게. 그래서 광 케이블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안에 뭐라 그래야 돼? 유리 섬유 같은 게 들어있어요. 유리 섬유 같은 게. 그래서 이거 광 케이블 같은 거 이렇게 너무 확 꺾거나 이러면 안에 그런 거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통과할 때 반사돼서 이렇게 막 가는 거란 말이야. 빛이. 다다다다다. 근데 중간에 그런 거 깨지거나 막 하면은 빛 데이터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광 케이블을 제가 직접 설치해 본 적은 없고요. 광 케이블을 해본 적 있구나. 그래서 얘는 커넥터가 RJ45처럼 그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 말고, 여기 그림이 있나? 여기는 지금 그림이 없는데, 파란색으로 된 요런 거 화질이 굿이냐, 이렇게 생긴 거. 보통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는 이런 게 많이 꼽히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에는 보통 이제 모뎀이라고 하는 아예 그 장치 안에 들어가 있죠. 요새 보통 꼽았다 뺐다 하지 않게 아예 그냥 들어가 있죠. 요새 KT 모뎀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이렇게 꼽히게 돼 있네. 이건 랜선이구나. 랜선.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게 광 케이블인 거죠. 이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그래서 요거는 보통 꼽았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반대쪽에서 실제 이제 서버 쪽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저 광 케이블 꼽았다 뺐다 할 수 있고, 이게 랜선이고, 랜 케이블은 요새 뭐 색깔도 보통 원래는 하얀색이나 회색 같은 걸 많이 쓰고, 요새는 뭐 다양하게 쓰기도 하고, 여기도 보면 지금 이게 광 케이블, 여기에 랜선들 꽂고 있는 거고. 근데 실제 서버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중간에 이렇게 유리 섬유 같은 요런 게 있어요. 저거 깨지면 이제 다시 선 뒤에 자르고 찝고 해야 되지.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광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모드랑 멀티 모드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통신할 수 있을 때 좀 더 멀티 모드가
좀 더 통신하기 자유롭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린 광 케이블까지는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살펴보실 필요는 없고요. 점심 먹고 와서 UTP 케이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직접 선을 찝어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점심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UTP 케이블을 봐볼게요. 자, 아까도 UTP 케이블은 설명했지만 바깥쪽 피복을 벗기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8개 가닥의 구리선이 있고 각각의 구리선들이 또 마찬가지로 각각의 피복으로 쌓여져 있는데 이 피복의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개로 구분이 돼 있다 그랬죠. 크게는 주황색, 파란색, 초록색, 갈색. 그래서 트위스티드 페어니까 각각이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주황색 선이고 주황색이랑 짝을 이루는 흰색, 주황색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선. 여기는 초록색이랑 흰색 같이 섞여 있는 거, 이 뒤에 초록색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총 8개 가닥의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8개의 선을 RJ45와 같은 이런 커넥터에 꼽아서 장착을 시킬 때, 랜선을 만들 때 랜선을 어떤 순서로, 저 각각의 색깔들을 어떤 순서로 만들어야 되는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 방식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스트레이트 스루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스트레이트 스루, 얘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랑 스위치랑 그 다음에 스위치랑 IP타임 같은 이런 공유기랑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전부 다 이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 방식이에요. 그래서 총 8가닥이니까 왼쪽에서부터 주황색, 흰색 섞여 있는 거, 주황색으로만 되어 있는 거, 초록색, 흰색 섞여 있는 거, 파란색으로만 되어 있는 거, 파란색, 흰색 섞여 있는 거, 초록색만 되어 있는 거, 갈색, 흰색 섞여 있는 거, 갈색으로만 되어 있는 거. 요 순서로 잡은 다음에 RJ45라는 이런 커넥터를 끼우고 찝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스트레이트 스루.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가 쉬운 게 뭐냐면 이 순서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면 잘 나오겠죠? 만들고 나서 양쪽 모두 똑같은 순서로 만들면 됩니다. 양쪽 모두 똑같은 순서로. 그래서 헷갈릴 일이 없겠죠. 저 순서만 알고 있으면 양쪽 모두 저 순서로 만들면 되니까.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형식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쪽이 이렇게 스트레이트 스루 방식으로 뭐 주주초, 파파초, 갈갈,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주주초, 파파초, 갈갈, 주주초, 파파초, 갈갈, 이건 똑같은데 반대쪽 케이블이 순서가 바뀌죠. 그러니까 아까 스트레이트 스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양쪽이 다. 근데 크로스오버는 지금 한쪽이 초록색, 흰색 섞인 거, 초록색, 주황색, 흰색 섞인 거, 파란색, 파란색, 흰색 섞인 거, 주황색, 갈색, 갈색, 요렇게. 그러니까 얘네랑 얘네가 지금 이렇게 바뀐 거죠. 초록색이랑 주황색 부분이 바뀐 거예요. 자, 왜 케이블을 이런 식으로 양쪽 다 똑같이도 만들고 크로스오버 형식으로 순서를 바꿔서도 만드냐면 장비마다 네트워크 장비에 선 꼽았을 때 정기적 신호를 이 케이블로 보내주게 되는데 장비마다 특정, 첫 번째 구리선으로는 뭘 보내주고 두 번째 구리선으로는 뭘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정보가 약간씩 달라요. 장비마다. 그걸 좀 계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준을 좀 잡아 놓기는 했는데 정확히 계층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은 같은 계층은 크로스오버로 하시면 되고 다른 계층은 스트레이트 스루로 하시면 되기는 해요. 쉽게 생각하면. 좀 깊게 파고들면 제가 또 복잡하다 그랬죠. 일단은 쉽게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스트레이트 스루 같은 경우에는 허브나 스위치, 그 다음에 서버나 라우터 이런 애들을 연결할 때 스트레이트 스루 방식을 써요. 스위치, 대표적인 네트워크 장비로만 봅시다. 스위치 몇 개층? 스위치 몇 개층? 2개층이죠. 라우터 몇 개층? 3개층. 개층이 다르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스루로 하면 되고, 여기 보시면 지금 크로스오버예요. 스위치랑 스위치 같은 계층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 크로스오버로 해야 된다. 라우터랑 라우터 할 때는 스트레이트일까요? 크로스오버일까요? 크로스오버겠죠. 같은 계층이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패킷 트레이서로 실습할 때 기억납니까? 케이블 연결할 때 라우터랑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는 선 모양이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죠. 스트레이트 스루로 연결됐다는 거고요. 라우터랑 라우터를 지금 연결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선이죠. 크로스오버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모르면 오토로 하라 그랬죠. 케이블 종류. 근데 사실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UTP 선으로 연결하기보다는 다른 선으로 연결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시리얼 케이블이라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 요런 케이블 같은 거 직접 한번 실습 때 만들어 볼 거고, 스트레이트 스루랑 크로스오버 케이블 언제 이런 식으로 쓰는지, 스위치랑 라우터 할 때 계층 다르니까, 스위치랑 PC 같은 거 할 때, 스위치랑 서버 할 때, 그러니까 PC나 서버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랑 맥 주소 다 쓰죠. 그러니까 보통 한 3계층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허브 몇 계층이죠? 1계층. 마찬가지로 맥 주소도 모르고 IP 주소도 모르는 1계층 장비인데 계층 그냥 다르면 보통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꼭 계층으로 나누면 이런 애들도 있어요. 1계층, 2계층인데 얘네는 또 크로스오버로 해요. 스위치나 허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쉽게 생각하려면 그냥 계층이 다르면은 스트레이트 스루, 다이렉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층이 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비끼리 연결한다, 그러면 다이렉트가 아닌 크로스오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구리선, 8개의 구리선마다 누구는 뭐 전기 신호를 보내고 누구는 받고 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바꿔서 해줘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